안녕하세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효준 강사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에 물은다면은 그 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은 수학을 왜 배우냐? 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아닌데 뭐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오는데 이게 수학을 갖다가 도대체 왜 배우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학을 왜 배우냐 하는 그 질문이 정말로 그 호기심에 차서 하는 질문일까요? 수학을 왜 배우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죠? 이런 호기심으로 수학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실생활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는데 이걸 왜 배우냐? 그러니까 그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수학이 실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생활에서 수학이 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운동장이 있으면은 그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도블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해서 가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줄기차게 가로질러 하죠. 자, 그 이유는 그 빠르죠. 네,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청개구리 심정으로 그냥 무조건 말을 안 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쫙 지나가요. 가로질러서.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짧으니까 그래요. 짧으니까. 바로 세로를 합친 길이보다 바로 이 대각선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뇌에 있던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는 수학의 노예가 되고 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확률에서 경우의 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핸드폰 번호가 요즘은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네 자리 이거를 정하여서 이제 자기의 그 핸드폰 번호를 이루죠. 근데 그 예전에는 그 010 지금은 010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010이 아닐 때가 있었어요. 016, 018, 019, 011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010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 많은 국민들이 그걸 핸드폰을 쓴다면은 그 번호를 갖다 어떻게 소화를 다 시킬 것이냐, 어떻게 다 그 번호를 수용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010 하고 난 다음에 땡땡땡땡. 자, 이 땡땡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숫자는 총 몇 가지예요? 0, 1, 2, 3, 4, 5, 6, 7, 8, 9. 10가지입니다. 10가지의 그 숫자가 8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8제곱이 되는 거죠. 10의 8제곱이면 바로 우리 핸드폰 번호를 갖다가 1억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억 개. 우리나라가 5천만 국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모두 핸드폰을 하나씩 사용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번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수학에 대한 그 개념이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직은 의문이 들죠. 수학의 입장에서 변론을 한번 해볼게요. 수학은요, 세상의 모든 규칙을 논리에 맞게 설명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과목보다도 객관적인 사실만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수학은요, 앞으로 전도 유명한 그런 그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2014년 미국 취업 사이트 캐리어캐스트.com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던 그 요인이 이제 전망, 소득, 환경 또는 이제 그 근무자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전도에 유명한 직업 1위가 수학자였습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뭐 수학자 다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1위가 수학자였고 3위가 통계학자, 그 다음에 4위가 보험 계리사였습니다. 3위와 4위도 다 수학에 관련된 직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인다는 점과 그 다음에 수학은 매우 전도 유명한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한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정말로 궁금하세요?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자, 여러분들은 그 수학을 갖다가 왜 공부하냐는 그런 질문은요, 이럴 때 나와요. 정말 그 수학이 어떨 때 사용되냐 이런 거를 궁금해할 때가 아니에요. 바로 공부하기 싫을 때죠. 공부하기 싫을 때, 문제 안 풀릴 때, 이럴 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땡깡이에요.
좀 약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땡깡입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로 한번 가볼까요? 초등학교 때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철수. 자, 철수 얘는 좀 이상해요. 맨날 달력을 찢어요. 달력을 찢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요일인지 맞춰보래요. 거기다가 얘는 비커에 무슨 용액을 다 쏟아가지고 농도를 다 흐트려 놔요. 근데 그 농도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철수는요, 정말 지가 곱하기를 더하기로 잘못 보고 풀었는데 그 뒷감당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좀 철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학을 갖다가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좋아해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왜 수학하고 멀어지게 됐는가 이거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자, 그러면은 이 순간 이 수학을 못하게 된 이 이유는 전적으로 학생의 책임으로 돼요. 학생의 책임으로. 근데 여기서 한번 반론 한번 제기해 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로 한번 가볼까요? 초등학교 때로 가보면은 그때는 수학이 그렇게 싫지가 않았어요. 수학이 그렇게 싫지가 않았고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그 계산만 하면 됐어요. 단순한 계산. 물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단순한 계산만 하면 됐습니다. 우리 유치원 때로 한번 가볼까요? 유치원 때는 그냥 점과 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어라 이런 게 수학이었어요.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로 가볼까요? 중학교 때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뭐 학습지에서 뭐 여름에도 집합 공부, 가을에도 집합 공부 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1단원이 집합이었어요. 그 앞부분만 계속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1학기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중학교 과정이 1학기 때는 연산. 근데 2학기 때가 되면은 도형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많이 힘들어하죠. 1학기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살짝쿵 수학과 밀당이 시작해요. 어떻게 되냐? 내가 그렇게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수능은 잘 안 오르는 것 같고, 뭔가 약간 애매한 수학이 전에는 분명히 내 거였는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너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중3 때 좀 약간 그 쌓인 게 이제 폭발을 합니다. 중3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때부터 조금 이제 그 수학과 좀 약간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전엔 친했는데 좀 거리를 두게 돼요. 고등학교로 가볼까요? 고등학교 때로 가면은 초반에 그 중학교 때 있던 그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그렇기 때문에 그 중학교 때 거에서 많이 못 봤던 중학교 때 그 과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소화를 시키기 힘들었다면 고등학교 때도 연계성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익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거를 갖다가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죠.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소화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수포자가 늘어난 겁니다. 수포자라는 말이 그 세상에 구포자, 영포자, 과포자, 사포자 이런 말은 없죠. 수포자라는 말이 실제 있습니다. 표준어예요. 실제로 그 국어사전 찾아보면 수포자라는 말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암기가 좀 많은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수포자가 그냥 단순히 나 그냥 수학 싫어 안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수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수포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포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수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이 강연은 수포자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근데 이 수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음을 잡고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수학을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점수가 좀 안 올라요. 자, 수학이 그 한 달 열심히 공부해서 쫙 오른다고 하면은 그 어렵다는 말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학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안 한 기간은?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걸 느끼게 되죠. 아니, 여태까지 한 몇 년 동안 놓고 있다가 한 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면은 수학이 어렵다고 나오질 않죠.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는 그 꾸준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꾸준히라는 거. 벼락치기를 해서 가능한 거는요,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어려운 법이죠. 네. 제가 격한 공감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느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국어, 사회 이런 것들은 암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수학은 이해가 중요하다. 암기가 필요 없다. 이해가 중요하다. 누가 그런 말 하는 겁니까? 수학도요. 다른 과목하고 똑같이 암기와 이해가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암기가 더 쉬워지는 거고 더 까먹지 않는 거고 암기가 일단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를 하고 이해가 바탕이 돼야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상호간에. 근데 그 암기에 있어서 그 수학 암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좀 힘든 게 아마 공식일 것 같아요. 그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인수분해 그 단어 딱 펼치면은 정말 멘붕어죠. 인수분해 그 공식만 한 2페이지가 가득 실려 있어요. 자, 근데 그 공식을 갖다가 이해를 통해서 외우면 뭐가 좋냐? 수학이라는 그 공식 있죠? 수학의 공식? 그 공식은 하나의 도구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쓰고, 그 다음에 반찬을 먹을 때 젓가락을 쓰고, 그 다음에 뭐 국을 풀 때 이제 국자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도구가 달라요. 근데 만약에 하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자기는 그 하나의 도구만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때그때 문제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게임을 잘 많이 하는 학생들은 아마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아이템빨, 아이템 장착. 아이템을 그만큼 많이 장착을 하고 있으면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학을 갖다가 좋아하는 방법인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2번째인 차선책인 꾸준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꾸준함.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계속했다고 해서 그 꾸준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하는데 그 매일매일 자기가 이제 매일매일 했어요.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면은 그 자기가 꾸준하게 이걸 이뤄냈다는 그 성취감이 있어요. 물론 성적은 그 다음 얘기예요. 성적은 그 다음 얘기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 만족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수학을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해야 꾸준히 하고 또 꾸준히 하면은 그거 꾸준히 했던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하기 때문에 또 좋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다시 수포자였지만 나는 포기하긴 싫어. 나는 다시 잘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약간 솔루션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은 중학교 때 조금 이제 소홀히 해가지고 중학교 부분이 복습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교재 다시 살 건가요? 안 되죠. 그거는 너무 양도 많고요. 일단은 그 실현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연계된 부분만.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거 중학교 때도 나와요. 중3 때. 중3 때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 연계된 부분을 다시 보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 전에 기초 과정을 다시 보고 다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계된 부분만 가지고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현재 걸 갖다가 놓칠 수가 없어요. 복습에 치여가지고 현재 걸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에 올인하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그 수원에는 뭐 고등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 그 교재를 갖다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게 했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문제집에 뒤에 그 교재 그 해설이 따로 이렇게 분책이 되죠. 근데 그 분책들을 갖다가 다 걷게 했대요. 못 보게 하려고. 그 의도는 알 것 같아요. 해답 보고 베끼지 마라 이런 의도인 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모르는 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모를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해설이나 강의를 갖다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해설을 보는 거 본 거예요. 그 해설이 뒤에 뭐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선생님들 보라고, 부모님들 보라고 이러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보라고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과 강의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설을 보고 이해를 했어요. 또 어떤 선생님께 물어봐서 질문했는데 답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해설지가 공부를 한 거고 선생님이 공부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이 뭐라도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안 보고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자기께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학에 대해서 이제 좀 싫어하는 마음을 좀 접고 어차피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아해야 꾸준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열고 이제 수학을 갖다가 좀 좋아할 수 있도록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은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